가능하고 불능 개념으로 갑니다. 우리 판소노트에는 5페이지 돼요. 5페이지. 판소노트 5페이지. 자,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꼽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이제 했는데, 자, 우리가 처음부터 있죠. 처음부터 이미 여기에 이제 소시라고 없어요. 소시라고 없어. 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뭡니까?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까? 맺었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불능이지? 무슨 불능이라 했습니까?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불능일 때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했으니까 이거는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자, 무효가 되고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535조에 보면 나와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묻기 위한 요건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불능이 됩니까? 원시적 불능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갑이 등기를 넘겨주는 갑이 알거나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돼야 되고, 상대방은 이 갑의 말을 신뢰를 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돈을 준비해가지고 갔더만은 이 목적물 있대 없대? 없대. 덜 아프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얘는 얘한테 무슨 인배상 물을 수 있습니까? 신뢰 인배상 물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요 을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을의 요건은, 상대방의 요건은 그걸 믿었는데 뭐가 없어야 돼? 과실이 없어야 돼.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성립했고, 이럴 때 효과가 갑이 신뢰해서 들어왔던 대출, 이자, 경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 이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게 뭡니까? 요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봅니다. 자, 40페이지에 목적의 실현 가능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것이고, 의에 목적은 실현이 뭐야 됩니까?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자, 실현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죠. 실현 가능 여부는 무슨 통념으로 현관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우리 판소도 해놨죠?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결정한다?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자, 밑에 가서 불능의 유형입니다. 자, 원시적 불능이 있고 무슨 불능이 있습니까? 후발적 불능이 있다.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성립 당시부터 이미 목적물이 멸실되고 없어요.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래서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원시적 불능이고, 성립 당시에 가능했지만 이행 전에 실현이 불가능이 돼서 줄 것이고 무슨 불능이다? 현관펜.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계약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15일 날 박살이 났어요. 후에 무슨 불능이란다? 이거를 후발적 불능이란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요, 일단은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거는 유효죠. 유효입니다. 유효.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고, 옆에 페이지로 갔어.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41페이지 첫 번째 줄. 원시적 불능의 효과는 무효가 된다. 돼 있습니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저기서 등기를 넘겨주는 채무자, 갑을 봤을 때 채무자랍니다.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를 믿음으로써 받은 손해를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 배상입니다. 535조 돼 있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세에 물을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옆에다가 428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42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28페이지 맞을 건데 맞나?
42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맞네요. 428페이지 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나옵니까? 법조문 한번 보자. 535조. 자, 1항입니다. 계약이 불능한, 이 불능의 현관편 딱 해놓고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 저기서 감 얘기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요 주권을 쥐고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신뢰 이익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오늘 프린트 받으신 분 또 뒤에 보면 있습니다. 뒤에 넘기보면 있어. 뒤쪽에 복사해놨습니다. 저 뒤에 보면 있어요. 자, 저 복사해놨어요. 뒤에. 자,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해서 생긴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뭘 넘지 못해요?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럼 신뢰이익은 뭐를 초과할 수 없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 저기서 을입니다. 을이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읽어보세요. 이게. 그러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적용되지 않는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적용되지 않으니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려면 악의 반대가 선의, 이고 반대 또는 반대가 이고, 그 다음에 과실 반대가 무과실 때 적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535조의 2항의 세 번째 요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위한 요건은 원시적 불능이고, 자,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해야 됩니다. 전부 불능해야 돼. 이거 갑은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무슨 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신뢰이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서설에 보시면 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겠고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면 돼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 범위에 가서 이제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맨 끝에 파랗게 돼 있어요. 428페이지 하고 있는 거야. 자, 428페이지에 맨 끝에 가니까 파랗게 돼 있지. 원시적 불능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일 때만 된다? 원시적 불능일 때.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면은 양갈로 2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묻게 한 요건은 무슨 불능이 됩니까? 현관편 1번.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담보책임 일부가 불능일 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2번 갑니다. 2번 일방이 저기서 갑입니다. 채무자가 악의 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을은 어떻게 됩니까? 3번에 선의인 동시에 무과실이 된다. 그럼 효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무슨 이익 배상한다 두 번째 줄에 현관편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를 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네 번째 줄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한다. 맞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은 나옵니다. 이행 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요. 넘기면 돼요. 확대 적용 문제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3월 달에 유의할 겁니다. 자, 옆에 가서 이제 예제 문제. 자, 옆에 예제 문제. 431페이지에 예제 문제 있죠? 있어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아요? 무슨 불능에 한해서? 그렇죠. 원시적 불능에 한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맞죠? 첫 번째 요건이 무슨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일 것. 맞아요. 2번은요? 535조 1항이었죠, 아까. 자, 그래서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신뢰이익을 손해배상을 하는데 유효함으로 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무슨 이익을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고 아까 했잖아. 맞아요. 3번 지문은 맞아 틀려? 그렇지. 아까 저기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 요하지 않는다가 요한다죠. 네, 고쳐야 되고. 4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줄 것이고 아까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슨 책임 물을 수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이 되잖아. 일부 불능일 때는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기 위해서는 원시적 불능이고 뭐 된다고? 반드시 전부가 불능해야 돼. 일부가 불능일 때는 우리 아까 판례 봤지만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어. 그래서 담보 책임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힌트 줄게요. 3번이 틀리면 4번, 5번 다 맞아요. 힌트 줬어요. 에? 자, 그럼 5번 맞아 틀려? 어떻게 좀 안 해, 이제. 맞죠? 자, 5번 갑시다. 건축공사로 대가로, 건축공사의 대가로 임야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야사용권이 원시적 형합한 이행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야. 그러면 계약 체결사에 관심이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다는 판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3번. 기출문제 아무것도 아니네. 풀니까 다 풀리네. 어? 지금 현재까지 풀리는 거야. 맞죠? 풀리고 있어, 지금. 이게 쌓여가면은 이제 풀리는 거야. 계속 풀리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어요? 3번. 상대방 요건 선이고, 무과실까지 요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하지 않는다고 틀렸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41페이지. 자, 41페이지 가기 전에, 428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29일째 나왔는데, 자,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요? 41페이지 참조해 놓으면 되죠? 428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41페이지 보면 다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계약법 할 때 이 부분은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됐어. 넘어가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41페이지 다시 오셔서 후발적 불능의 효과입니다. 후발적 불능. 자, 기업번에 줄 거야 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 뒤에 박살 났어.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옆에 갈래에서 유효. 니은번 이제 갈 건데,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여기서 봅니다. 자, 다시 이쪽에. 판소노트 몇 페이지 펴놓고? 5페이지. 후발적 불능은, 자,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뒤에 박살 났어요. 자, 이랬을 때, 갑이 뭡니까? 등기를 넘겨주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자, 갑의 귀책 사유로 박살이 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15일 날 얘가 이제 관리를 하면 내가 박살이 났어. 그러면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이 사람 갑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하면 아까 뭐랬어? 딱 나오는 게 계약 해제했죠?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배입니다. 자, 그리고 이행할 수가 없어요. 뒤에 박살 나가지고 이행 자체가 안 돼. 무슨 불능이야? 이행 불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행 불능이 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이행 불능은 546조에 보면 나오는데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번 주에 했다. 저번 주에 했죠? 2주 전에 했죠? 했는데 안 왔지? 알고 있어. 안 왔지? 그럼 동영상 봐요. 알겠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옵니다. 채무불이일 때는 뭡니까? 계약 해제와 무슨 배상? 손배입니다. 자, 그런데 갑의 잘못이 없어.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났어. 그럴 때 무슨 부담이 난다, 이거를. 자, 요거를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위험 부담이야. 자,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 위험 부담. 자, 위험 부담이 되면, 자, 갑도 잘못이었고, 을도 잘못이었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얼마 전에 뭡니까? 서귀포에, 제주도 서귀포에 지진 났죠? 지진 났잖아. 요즘 울산도 저번에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한번. 기억나요? 그때 이제 지진 났어요.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막 수업하고 있는데 흔들릴 뻔죠, 막. 예? 흔들릴 뻔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쉬자리가 쉬었어요. 그래서 또 한 30분 뒤에 또 뭐 수업하고 있는데 또 흔들릴 뻔죠. 얘기도 안 했는데 다 가쁘더라고. 다 가쁘. 막 흔들릴 뿐이니까. 예? 자, 그럼 가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가쁘더라고요, 심사가. 그렇죠? 바로 무단 뭡니까? 이탈해 버리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지진으로 요즘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맞죠? 자, 그래서 위험 부담이 되면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계약했는데 5월 15일 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나 버렸어. 그럼 둘이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서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니까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서로 이행 청구 못합니다. 이행 청구 못해. 그렇지만 을이 준 계약금은 있어, 없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있어, 없어? 있죠? 지급한 계약금은 뭐 해야 됩니까? 반환을 해야 돼.
이미 지금 계약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났어요. 그럼 부서지고 빠사지고 누가 고쳐야 돼? 갑이 건물주 아니야. 갑이 고쳐야지. 그래서 등기를 넘기는 채무자가 뭡니까? 위험을 부담한다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뭐예요?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원칙. 자, 근데 예외가 무슨 주의?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인데 이게 예외인데 어떤 내용이냐?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자, 을이 갑의 물건을 보러 왔다가 담배를 탁 피고 담배꽁초를 가스통에 던져붙는데 가스통이 폭발해 박살났어. 누가 박살냈어? 을이 박살냈어. 그러면 내가 이행을 못하는 게 누구 때문에 박살나가지고? 을 때문에. 그럼 제가 채권자야. 등기를 달라고 청구하는 채권자야. 그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합니까?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임마. 잔금.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는 안 가르쳐도 이렇게 합니다. 매매계약 했다가 중간에 을이 왔는데 을이 잘못해서 박살났어.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임마. 합니까 안 합니까? 법에 있다 법에. 538조 있다. 알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안 가르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에 돼 있단 말이야. 법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 오케이? 아, 그래서 법에 있습니다. 그런 게 뭐 법에 있다. 여러분 법에 있다 하면 되고 민법에 있다 이러면 되고 나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538조에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채권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귀책 사유로 박살이 났다. 그리고 또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박살이 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서로를 다 넘겼는데 을이 있잖아요. 지 앞으로 등기를 안 하는 거야. 잔금을 잡고 지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6월 1일이 지나서 등기를 하면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재산세가 안 내거든. 종부세도 안 내거든. 그래서 한판 면하려고 올해 세금 안 내려고 어떻습니까? 이불을 끌다가 박살난 거야.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박살이 났다고. 그래도 누가 부담한다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채권자 위험을 부담한단 말입니다. 됐어요? 이게 예외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41페이지 갑니다. 니은번 갑니다. 기업번 줄 거 났죠? 후발적 불능은 원시물과 달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효라고 해놨고 니은번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박살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불이행? 6월 1일 되면은 이전 등기 안 되잖아.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390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옆에다가 뭐라 적어야 돼? 해제와 손배. 390조 옆에 해제와 손배. 문제가 되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다. 태풍 지진 적거나 태풍 지진 제3자가 불질러 붙다. 제3자 방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위험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옆에다가 437페이지 437페이지 참조 해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 뭐 책 없어가지고 프린트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437페이지 보시면 위험 부담 나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위험 부담 옆에다가 자 보시면 위험 부담이 29, 30, 32 연달아 지금 3년 나오다가 작년에 쉬었어. 위험 부담은요 10년 동안 6번 나왔어.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올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뭐 태풍 나가, 지진 나가, 박살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모르잖아. 어디 될지 모르잖아. 뭐 지진 흔들려가 뭐 건물이 부러졌다든지 박살 났다든지 뭐 지진 나가 피해가 많다든지 이런 말 나오면은 위험 부담 냅니다. 알겠어요? 한 번도 안 봐도 된다고. 알겠죠? 작년에는 뭐 태풍 뭐 지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냈어? 무슨 말 알겠어요? 올해 잘 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태풍 지진 나가지고 뭐 부사지고 이재민 생겼다 그러고 뭡니까? 나오죠? 100% 나옵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죠? 2년 전에 뭡니까? 우리가 마이삭 왔잖아, 마이삭 그때. 태풍 와가 박살 났죠? 위험 부담을 냈습니다. 알죠? 냈습니다. 냈어. 그래서 올해 공부를 해보고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나중에. 오늘 뭐 지진 나고 난리 났죠? 이러면 냅니다. 하면 알죠?
자,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 6번 나왔습니다. 근데 또 다행히 뭡니까? 작년에 또 안 냈거든. 올해 나올 확률이 높았나 봐? 높죠? 그럼 내가 나온다는 얘기 안 했어. 높다 그랬지?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셨죠? 근데 올해 뭡니까? 태풍, 지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 확률이 높아, 안 높아? 높아요. 됐어요? 그렇게 알고 이제 문제 갑니다. 자, 위험 부담은 별표 2개 넣으셔야 돼. 자, 10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위험 부담은 쌍모 계약으로부터, 자, 현관편에 돼. 무슨 계약일 때? 쌍모 계약일 때 존속상의 결련성을 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줄 것이면 되고, 넘기면 됩니다. 넘기지 말고, 세 번째 줄에 그거 줄 거야 되는데, 깜빡했네. 채무자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 줄 거 놓고 태풍 지진 적어놔야 돼.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위험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지금 다시 437페이지에 위험 부담의 의 지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줬잖아. 세 번째 줄에 가면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뭐가 된다고요? 위험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고. 책임 있는 사유야, 책임 없는 사유야? 책임 없는 사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 위험 부담이 된다. 자, 그럼 넘기면 537조 뭐가 원칙이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쌍모계약에, 자, 상모계약 현관편 서로 대가적 채무를 지는 쌍모계약입니다. 상모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 현관편에 줄 놔야 돼.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 현관편에 줄 놓고 태풍 지진 딱 적으면 되지.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럼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요건 보시면 찾습니까? 요건에서는 두 번째 줄 채무자가 당사자 상방이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됐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자, 7번 보세요.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무슨 불능됐을 때?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이다. 됐어요? 다시.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무슨 부담 문제다? 위험 부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다음 효과 갑니다. 첫 번째 줄 것이어야 돼.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그러므로 자, 그럼 돼. 이미 반대급부를 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여기 해놨잖아 이게. 4번 나왔어 시험에. 6번 나왔는데 시험에 4번 나왔다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요. 알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대상청구권. 자, 대상청구권은요,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41페이지 참조해 놓으셔야 돼. 41페이지 보면은, 니은번 밑에 가면 디귿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니은번까지 했잖아. 41페이지 한번 해봐. 니은번 했죠? 디귿번 옆에다가 438페이지 참조해. 똑같아, 내용이. 438페이지 참조. 이 페이지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도 뭡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공부하겠지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죠? 자, 믿고 있어요. 그러면은 438페이지 가서 다시 대상청구권이 뭐냐면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가 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가치의 변형물. 자, 돈은 줬어.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돈 줬어. 뭐 잔금 남았어. 잔금도 줬다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했는데 화재가 나거나 수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 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을이 있답니다. 알겠어요? 자, 줄이면 물상대위가 아니고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말로 뭐란다? 대상청구권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채권자도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잔금 주고 수용 보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 거기 41페이지 보면 그대로 나온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됐어.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예외 갑니다. 예외. 사례는 뭐 볼 필요 없고 밑에 가서. 자, 예외입니다. 자, 우리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랬어? 건물주, 갑이 맞죠? 박살나고 이런 건 제가 다 고쳐야 됩니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채권자가 가서 박살내 붙다. 담배 꽂혔던자가. 채권자의 무슨 사유? 기책 사유. 자, 봅시다. 538조 1항.
쌍무계약 현금펜 무조건 무슨 계약이 해야 됩니까?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이 돼.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 현금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채권자가 박살 내었다 이 말이야. 그럼 채무자 갑은 상대방 채권자에게 이행을 중할 수가 있다. 네가 박살 냈으니까 돈 내놔라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무슨 지체 현금펜 수령 지체 중에 당사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을 때도 똑같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만 돈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채권자가. 자,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이 법조문 자체가 그대로 냈는데 두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10년 동안 한 번 나왔고 10몇 년 동안 두 번 나왔어. 넘어가면 돼. 그럼 옆에 페이지 가서 1번이 이제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적으시면 돼요. 귀책 사유가 있거나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중에 박살났을 때는 채권자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환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줄 것이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줄 것이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판례의 내용도 이제 그 내용이니까 보시고 예제 봅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 풀을 맞추겠죠? 1번 맞아 틀려? 자, 줄 거에 대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문 나왔을 때 다 읽는 게 아니야. 후발적 불능이지. 상방이 책임 없지. 무슨 문제야? 위험 부담. 그렇지. 31회 시험에는 어떻게 하냐면 후발적 불능인데 당사자 상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험 부담 문제가 줘야 옵니까 있습니까? X야. 자, 위험 부담은 어디 줄 거에 대해 첫 번째 후발적 불능. 책임 있는 없는 책임 없는 태풍 지진 이런 것에서 됐을 때 위험 부담이 적용되는 거야. 책임 있는 나오면 X입니다. 그 밑에다가 적어놔. 있는 해놓고 X 해놓고 31의 기출. 자, 2번입니다. 편무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위험 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 쌍무 계약일 때 적용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2번도 맞지? 3번도 맞아요? 당사자 일방이 대상조건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한 한대급부를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맞죠? 대상조건 수용 보상금 달라면 지 잔금 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그 얘기고 4번은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어디 있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해야 된다 했죠? 반환해야 됩니다. 됐어요? 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에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를 취하고 있다. 됐어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뭐 일단 끝났어. 다시 41페이지로 가면 돼. 네? 41 펴놓으시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딱 따고 난 다음에 두 사람 계약을 뭡니까? 중개를 해줬어.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계약을 했는데 우리 이제 뭡니까? 이 목적물을 자, 이 갑이 이미 소실하고 없는데 계약을 맺었어. 이미 부서지고 없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 갑의 말을 믿고 대출 신뢰해가지고 대출 이자 경비가 들어가가지고 돈을 준비해 갔는데 갑이 뭐랍니까?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데 이래 본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대답하겠나 이거? 물어보겠지? 볼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돼? 이거는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기 때문에 무슨 불능이야? 원시적 불능이야. 그럼 계약이 무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또 물었거든. 또 물어봐. 얘가.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와시청에 물어볼 수 있어. 그게 어딨는데? 민법 535조에 돼 있어. 그러면 자, 보라. 계약 체결상 와시청이 되기 위해서는 원시적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없는 걸 알면서 또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하고 매매를 계약했고 니는 그 말을 믿었는데 선이고 무과실이야. 그러면 네가 들어갔던 이 비용을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설명 되겠지? 되겠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실내액을 받아갈 수 있는데 뭐는 초과하지 못해? 이행이익은 초과할 수 없다. 됐어요?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어딘데? 535조에 돼 있어.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두 사람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박살났어. 갑이 관리 잘못해서 박살났어. 그래서 얘가 찾아와서 이랍니다. 55년 이만 관리 잘못해서 박살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390조.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6월 1일 내가 이전 등기 못해. 박살나가지고. 그럼 2월부터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지. 채무불이행이야. 계약 해지하고 손배 청구해. 설명되겠어요? 그게 근데 390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약했는데 55년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됐어요? 위험 부담이야. 그럼 위험 부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서로 이행 청구를 못해. 근데 얘가 또 물어보거든. 내가 지급한 계약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겠지? 시험 문제야. 30의 기초 정답. 이게 시험에 4번 나왔어, 4번.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해야 돼.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오케이? 알겠어요? 24회 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자를 붙여줘야 된다. OX, X. 더럽게 낼 게 없으니까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이미 줬던 계약금만 돌려주는 거야. 이자 주지 않아. 배액 상환해? 아니야. 이미 줬던 계약금만 돌려줘. 알겠죠? 이런 거를 24회 때 시험 냈다. 알겠죠? 또 그게 기어 나올 때가 됐어. 알겠죠? 바로 설명해 줘야 돼. 이미 줬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반환 청구해. 돌려줄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또 갑이 찾아옵니다. 을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담배 피고 가스통에 담배꽁초 뜯는데 폭발해버렸어. 그러면 전마가 박살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니는 저 을인한테 을이 누구야?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이행하려고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가 몇기 때문에 귀책 사유 박살냈습니다 내가 등기소를 다 줬는데 임마가 등기 안 하고 있다 박살났어요. 태풍 지진으로. 무슨 지체? 수령지체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돈 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되겠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설명될지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잘 내왔네.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죠? 특히 잘 내는 게 뭐예요? 위험 부담이다. 오케이? 오늘 막 올해 뭐 막 흔들림 붙다 뭐 이러면 뭐 이거 나옵니다. 태풍 와가 막 실이 빡 부서졌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내다가 이번에 또 예상되는 문제가 왜 33회 때는 예상될 거라 예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10년 동안 6번 나왔는데 연달아 3년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한 번 쉬었죠? 이거 너무 자주 냈다. 한 번 쉬어야 되겠다. 내가 시험 붙는 거야. 그럼 올해 나올 확률이 높다. 근데 저희도 짜주러 와가지고 나온다 했잖아요. 내가 나온다 한 적 없어? 그렇죠? 나온다 했잖아! 언제 그랬어? 나 동사 봐봐. 높다고 그랬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오케이? 됐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중요한 거야. 오케이? 됐어. 문제까지 다 풀어봤어. 됐어. 그럼 우리 나중에 계약법 갈 때 우리 위험 부담이라든지 계약 책에서 가르치면 설명 안 합니다. 했잖아 지금 문제까지 다 풀어줬는데. 오케이? 됐어. 자 이제 넘어와서 41페이지. 자 41페이지 가서 뒷업번에 아까 몇 페이지 참조를 했어요? 438페이지 참조해놨죠? 판례 내용 똑같습니다. 대상청구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 놔주면. 자, 밑에 전부불능, 일부불능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고 밑에 목적의 적법성 갑니다. 자, 적법성. 자, 목적의 뭡니까? 적법이야. 자, 우리가 목적은 확정되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실행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 자, 여기 32회 때 시험 나왔잖아. 근데 이게 21회 때 시험 나왔거든. 그래서 11년 만에 나왔어요. 알죠? 근데 그 전에 뭡니까? 중간중간에 이 적법에 가는 데서 지문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지만 단독 문제로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이게. 단독 문제 나오는 거는 11년 만에 나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건 별표 하나만 해야 돼. 적법은. 하나. 적법. 그럼 적법이 뭔데? 강행법규. 강행규정.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이 말입니다. 적법이라는 게 뭔데?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돼. 아무리 네가 원해서 범인을 하더라도 법 위반하면 안 돼. 강행법규 위반. 아시겠죠?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강행법규, 강행규정 정의가 뭔데? 또 적을락 하지. 판서로 텁텁해요. 한 장 넘기면 돼. 6페이지. 다 있네. 다 있지? 넣었죠? 넣겨놨지?
또 적지 마. 미리 얘기했어요. 자, 강행법규, 강행규정. 그 다음에 임의법규, 임의규정. 같은 말입니다. 어떤 책에는 법규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규정이라 되어 있고 똑같은 놈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됐어. 자, 봅시다. 이렇게 돼요. 2차 때는 좀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맞죠? 2차 때는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이 등록을 좀 많이 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해하시고. 네. 그리고 앞에 학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 갑자기 는 이유가 앞에 학원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네. 민보쌤 바뀌고, 공보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왔어요. 여러분, 다행이라는 생각이. 이게 잘 온 거야. 아시겠죠? 뭐, 비교하는 그게 아니고, 갑자기 선생님 바뀌어보세요. 난리 나지. 그래서 학생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책이 모자란 건 이유도 그거야. 아시겠죠? 예,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전에 주다 보니까 정의에도 지금 책을 부족해가지고 못 줬는데, 하여튼, 빨리 해결해가지고, 안 되면 팝하면 제가 팝을 한 애를 내가 찾아가가지고 내가 책을 찾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네? 용서 좀 해주세요. 하여튼, 예측을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 좀 해주시고. 많지는 않는데, 알죠? 옛날에 비해서는 저기 보세요. 저기. 27회 때 247명 되고 이러잖아. 옛날에 저 때는 330명, 등록 인원 330명이야. 아시겠죠? 여기 다 차고 옆에 강의실 있죠? 거기도 수강 다 듣고 그랬어요. 요 TV 똑같이 갖다 놓고 저기서 듣고 있거든. 목소리 그대로 나오고. 알죠? 제가 그렇게 되는 게 소원인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뭐, 우리가 작년에는 지금 우리보다 작년에 제일 많은 때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예, 요 정도. 작년에 우리가 등록하는 인이 116명인데, 원서를 넣은 인원이 93명이야. 예? 93명. 그러면 중간에 한 번 한 사람이 한 20명까지 되죠? 됩니다. 왜 한 번 했냐? 작년에 뭐가? 애들이 학교 안 가니까 어떻게 돼? 집에서 애 케어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럼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된 건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93명 중에 우리 75명 된 거예요. 많이 됐지. 밑에 붙여놨죠. 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무조건 1차 이상은 안 된다. 알죠? 1차 이상은 된다. 포기하지 마요. 알죠? 포기할 때 저한테 와, 먼저. 포기하고 싶을 때 저한테 와. 제가 이제 설득해 볼게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자, 다시 갑시다. 자, 강행규정, 강행법규. 자,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 저거 준비해야 돼요. 펜 준비해, 빨리. 펜. 자, 저거 준비해야 돼요. 자, 정의가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서,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있는 규정이다. 관계가 있는 규정이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랍니까? 강행규정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뭐랍니까? 임의규정이라 합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나중에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눕니다. 단속규정으로 나눠요. 자, 효력규정의 정의는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게 뭐예요? 효력규정이야. 자, 사법적 효력은 뭡니까? 유효인데 단지 처벌되는 거 있죠? 처벌되는 게 단속을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효력 규정에는 뭐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 들어봤죠? 토지를 거래할 때 어디 허가받아야 됩니까?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 있어야 되지? 허가 없이 한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이게 효력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합니다. 그러면 허가 없이 한 매매 계약은 뭐가 돼? 무효. 자, 두 번째.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실명법이라죠, 실명법. 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그럼 명의신탁을 금지하는데, 명의신탁 하면 뭐가 된다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돼 있어, 법에. 알죠? 이것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야. 명의신탁 약정했다? 무조건 뭐예요? 다시, 명의신탁 약정했다? 무조건 뭐예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자 제한법. 자, 이자 제한법에서 있잖아요. 최고 이율, 예를 들어서 24%를 넘어서 이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최고 이율이 24%인데, 그래서 24%, 25% 있다. 법률상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초과해서 40% 받았다. 40% 받으면 연 40% 받았다. 그러면 됩니까? 16%는 뭐가 돼? 무효가 되죠. 그래서 뭡니까? 무슨 부분은? 초과 부분은 뭐가 됩니까? 초과 부분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게 2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최고 이율을 초과해서 받는 부분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작년에 시험 나왔던 게 4번에 요게 21회 기출. 자, 32회 기출입니다. 중개수수료. 자,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자,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수수료가 있잖아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중개수수료 100만 원인데 150만 받았어. 자, 150만 받은 경우 초과는 얼마? 초과는 50만 원만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서 50만 원 돌려줘야 돼. 에? 여러분 중개했는데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됩니까? 법정 수수료 빼쁘고 100만 원 빼쁘고 나머지 50만 원 돌려줘야 돼요. 무효니까. 알죠? 자, 이거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그래서 다음 중 효력 규정을 고르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형 문제 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인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된다. 자, 공인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할 때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울산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내려왔잖아. 산업인력공단도 내려왔어요. 문제 엄청 어렵긴 했다, 드럽긴 했다 그러면 됩니까? 산업인력공단 가서 데모하면 됩니다. 우리는 울산에서 데모하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입니까? 울산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시험을 이제 내니까 출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근로복지공단은 자, 옛날에 본사가 어디냐면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네, 영등포에 있었는데 자, 그걸 처분하고 울산에 이제 근로복지공단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좀 가보고 도로 좀 타고 갔다가 북부 순환도 좀 타고 가다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보인다니 거기. 아시겠죠? 아, 저기 내려와 있구나. 이게 아시겠죠? 본사가 내려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영등포에 있는 본사를 뭡니까? 근로복지공단 본사를 처분하겠죠? 그럼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이 허가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걸 좀 아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그 근로복지공단에 좀 계약직으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규시키달라고 데모하러 갔었거든요. 어디에? 영등포에. 그래서 데모 한 달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시켜주겠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왔어요.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왔어. 와가지고 전환시켜준다. 이랬어요. 네? 전환시켜준다. 그냥 안 된다. 근데. 자, 3년 동안 자, 여기서 1000 몇백 명이 있는데 80% 내가 채용시켜주는데 성적이 넘어야 된다. 매년 시험 치는 기라. 12번씩. 알죠? 그래서 정규직 시켜줬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다 됐지. 지금 뭡니까? 지금 과장도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제. 차장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거래됐어요. 정규직 바뀌었어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막 진화시키는 게 아니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래서, 멋있다고 박수 치고 그랬는데, 맞죠? 그래서 내가 잘 찍었다 생각했죠, 그때. 그때 저는 이제 찍었어요. 제가 찍었어. 노 대통령은 제가 찍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뭡니까? 이 시를 찍으라 하길래, 이 누구 시를 찍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려 하다가 2번 찍었어요.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 그때 대학교 다녔어요, 제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요. 알죠? 노동자가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뭐가 된다고? 무효다. 알죠?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노동자가 허가 없이 처분했다. 그 매매계약 뭐예요? 뭐요?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21회 때 시험 나왔어, 이거. 21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효력 규정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만 일단 우리 책에 더 있지? 파수도 있는데 우리 책에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단속 규정 보겠습니다. 단속 규정은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허가. 무허가 숙박업소. 무허가 뭡니까? 무허가 음식점. 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도 뭡니까? 뭐가 됩니까? 일단은 유효야. 음식 먹었지 유효해요. 계산해야 돼.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은 처벌됩니다. 무슨 말이죠? 무허가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자, 돈 받는 거 민박해가지고 돈 받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처벌됩니다. 됐죠? 그러면 무가 나오면 뭐예요? 단속 규정입니다. 이 경찰법규, 행지법규에 보면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13번 나왔던 거. 응?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중간에 등기를 뭐 하는 겁니까? 생략한다고. 이거 어떤 겁니까?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넘겼는데 임마가 지 앞으로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병인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등기를 뭐 했어? 생략했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얘한테 뭐 하고 있다고? 처벌을 합니다. 그렇지만 갑과 을의 매매계약,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효가 됩니다. 이거 만약 무효를 하면은 이 세금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 돼. 취득세 냈던 거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임마는 뭡니까? 세금 탈세 탈루 목적이 있으니까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됐어요? 32의 기출. 요거. 31회 때는 중간 생략 등기 단독 문제 나왔었어요. 32회 때는 지문에 나왔어. 중간 생략 등기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이게 그 유명한 미등기 전명이잖아요. 등기 안 하고 처분하는 거. 처벌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처분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됐나요? 책에 줄거로 갑시다. 책에. 자, 갑시다. 자, 어디 가느냐? 41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목적의 적법성 나와있죠? 28회 때, 32회 때, 그 다음에 지문은 몇 번 나왔는데 21회 때 단독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의 한번 보시고 첫 번째 줄 법률 내용이 뭐야 된다고? 적법해야 되는데 자, 줄거에 대해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을 했고?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했고요. 바로 밑에 이와 달리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은 무슨 법규라고 한다? 임의법규라고 하고 요거는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배제 특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유효인데 자,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와 관계에 있는 강행법규를 배제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무효죠. 배제 특약은 무효입니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무효예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무효. 됐죠? 넘기면 됩니다. 넘기시고. 자, 이제 넘기시니까 뭐가 나옵니까? 강행법규 나옵니다. 강행법규.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무슨 규정 나눕니까? 단속규정으로 나오는데 효력규정에서는 첫 번째 줄 주시면 돼.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제 나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그다음에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나왔죠. 그다음 밑에 가서 의사, 약사 이런 거 명의 대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주무 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처벌하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밑에 가서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 1번의 별표 32의 기출입니다. 자, 그 밑에 초과 부분은 뭐라 했어? 중개수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요건 나중에 중개사법 한번 배울 거야. 1-1 적어놔. 배울 거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때립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 안 나오고 중개사법 시험에 나와. 예? 여러분 중개사법까지 공부하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2번 내용이 뭐냐면 무등록 한 사람이죠. 중개자 자격증 없이 계속 등록하지도 아니하고 중개수술 받았다. 이건 무등록이죠. 맞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중개수술을 우연히 한 번 받았다 그러면 됩니까? 요거 현관펜 넣으셔야 돼. 요거 중개사법 시험에 몇 번 나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냈어. 우연히 한 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업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유효입니다. 처벌 안 돼요. 알겠죠? 밑에 비교 판례 있어요? 있죠? 이거 시험에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한 번 낸 적 없어. 중개사법 시험에는 한 3-4번인가 3번 나왔을 거예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옆에 가서 이제 단수 규정 갑니다. 자, 다시 줄여볼게요.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은 무조건 뭐라고? 무효입니다.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규정은 전부 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으면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 받아서 얼마? 초과 부분 50만 원만 무효야. 됐어요? 자, 옆에 페이지 갑니다. 단수 규정. 자, 첫 번째 줄. 국가가 일정한 목적으로 있어 단속을 목적으로 금지하는. 지금 이게 뭐예요? 이제 뭐야? 영업 제한하는 거 단속 나오잖아요. 맞죠? 방역패스 단속 나오잖아. 처벌하고. 예? 사업자에게 뭡니까? 300만 원 때리쁘고. 예? 어저께 뭡니까? 그 판결 딱 나오니까 오지다. 막 기분 뚝수 좋대요. 맞죠? 저는. 예? 예, 그래서 미주중사도 뭡니까? 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하니까는 저는 좋았어요. 기분이. 자, 한방 묻네. 이래봤죠. 그리고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판사가 분명히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접종 안 했을 것 같아. 맞죠? 느낌이 그래. 판사도 지 애가 있는데 학원 못 간다 하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 판사가 뭐랬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학원하고 독서실하고 이런 거는 애도 또 독서실 다니고 이러니까 독서실 못 가게 하니까 열받는 기라. 그래서 내 판결 때린 것 같아. 내가. 저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아시죠? 자, 봅시다. 그렇게 됐다. 그리고 단수 규정이야. 알죠? 단수 규정.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나옵니다. 무허가 음식점,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미등기 전매 행위 이런 것들, 주택법에 미등기 전매 행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택법에 전매 제한했는데 하는 행위. 요게 이제 28회 때 시험 나왔던 겁니다. 자, 옆에 기출 지문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있지. 주택법의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전매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처벌을 하는데 전매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됩니다. 그 얘기고. 그 밑에 기출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옆에 판례.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정집 상투 이렇게 배우는데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중개사법 때. 자, 직접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중개사가 지가 이제 뭐 정보를 가지고 직접 거래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 시켜야 돼? 남편 시켜야 되지. 아시죠? 네, 다 그럽니다. 직접 거래하면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알겠죠? 직접 거래. 요거는 옆에다 적어놔요. 3-3. 예? 민법 선생님이 이거 다 가르쳐야 돼. 미치겠네. 맞죠?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떨어집니다. 응? 직접 거래. 알겠죠? 네, 중개사법에 가서 배우면 돼요.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용 설명이 됐습니다. 응? 자, 그래서 밑에 기출 있죠? 기출. 지금 아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수 규정이라 했지. 그 다음 밑에 가서 기출 지문 또 갑니다. 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행위에 직접 거래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속 규정까지 내용 정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사회적
뭡니까? 타당성 나오죠? 나옵니까? 자, 그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